이론은 빨리빨리 해서 끝낼게요. 이거는 이론은 어차피 지금 대략적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거라. 일단 471페이지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증빙이라고 있거든요. 증빙. 증빙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으세요. 증빙을 증명서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가가치 세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근데 왜 요 네 가지를 제일 사랑하시냐면요, 이 네 가지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세금계산서로 얼마 팔았습니다. 계산서로 얼마 팔았습니다. 카드 얼마 팔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얼마 팔았습니다. 이렇게 다 통보가 돼요. 그래서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주면요,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으시면은 요 네 개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이거 아닌 거 들고 가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네 개는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가장 사랑해 하시는 서류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종류라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뭐 세금계산서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수입세금계산서가 있고, 영수증에는 신용카드 있고 현금영수증 있고 일반적인 영수증이 있는데, 솔직히 국세청에서 일반적인 영수증은 잘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그거는 참고만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밑에 보시면은 두매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두매의 5년 보관입니다. 시험엔 이런 건 안 내요. 기본이라. 그래서 두매는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이렇게 이제 두매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 매, 공급받는 자 매,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눠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신고를 할 때 내가 신고하고 이거를 받은 사람도 같이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로스가 돼요. 무슨 크로스가 되냐면 이 사람이 신고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거 없고요. 내가 한 장 신고했으면 상대방도 내 걸로 한 장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매칭이 되면은 이 사람은 신고를 잘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매칭을 해봤더니 안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를 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년 보관이에요. 일반적인 서류들은 대부분 다 5년 보관인데 요즘 이제 약간씩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무슨 모습이 보이고 있냐면은요, 이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신고도 5년 안에 것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막 10년짜리 생기고 15년짜리 생기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나중 되면은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 자체도 이제 그 보관 자체도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무조건 종이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데이터로 해서 백업해서 보관하는 경우들도 실제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국세청 자체에서도 좀 보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시킨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필히 외우십시오.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그냥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데 꼭 필요해.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총 4가지가 있어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율.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거기 보시면 47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472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교재 만드신 분이 세금계산서를 거기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세금계산서 보시면은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진한 글씨로 그 진한 테두리 되어 있는 거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따로 외우지는 않고요. 그냥 겉에 테두리가 진한 데가 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한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72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47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 건 요 파트예요. 어떤 파트냐면은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2억 원 이상. 우리는 2억 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6월 달에 보잖아요. 6월 달까지는 2억이에요. 근데 7월 달 되면 다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7월 달부터는 바뀌어요. 7월 달부터는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거기 잘 나와 있는데요. 7월 달부터는 1억으로 바뀌어요. 얼마로 바뀐다고요? 1억. 그 다음에 내년 7월 달 되면은 8천만 원으로 또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6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6월 달까지는 2억입니다. 작년엔 3억이었어요. 그랬다가 2억으로 바뀌었다가 1억으로 바뀌었다가 8천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면 8천만 원까지가 간이과세자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게끔 바꾸실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세금계산서는요,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거예요. 아까 뭐 인도 기준이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세금계산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날까지만 주면 됩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줘야 돼요? 5월 10날까지. 날짜 어기잖아요. 그럼 가산세 물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안 지키다가 걸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더 내시든가 아니면은
잠깐 다녀오시든가. 근데 대한민국 법은 좋은 게 약해요. 그래갖고 최근 들어서 짜증나는 기사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가 제일 짜증났냐면 과거에 저기 뭐였지? 엠넷에서 했었던 경연 프로들 장난친 PD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그분들이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뭐가 짜증나냐면 CJ에 복직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네. 그런 행동을 해도 다시 복직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이제 엠넷은 안 보려고요. 원래도 잘 안 보지만 앞으로는 더 안 보려고요.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 잘못하고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 몇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꿔버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면죄부 주는 건 아마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난리쳐서 못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든가. 왜냐면 최근에 저것도 있었잖아요. 저기 축구에서도 그 잘못한 사람들 100명 예. 그거 면제해 준다고 그 없었던 일로 해준다라고 발표했다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예, 없었던 일로 끝났잖아요. 대한민국은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근데 우리한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을 하는데 요거 전송일도 기억하고 계세요. 이론 문제 요런 거 잘 냅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전송하면 5년 보관 면제됩니다. 원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전송을 하시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제시켜줘요. 그래서 안 갖고 있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주십니다. 근데 봐주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국세청에서 보관 중이니까. 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실무 가시면 이거 보관하고 있어야 될까요? 국세청 말 믿고 보관 안 해도 될까요? 보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세청이라 그래서 안 뚫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해커들이 뭔 짓 할지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안이 센지 약한지도 솔직히 모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하긴 하지만 근데 대한민국 보안이 약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안 관련돼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2배 이상 버실 수 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커들 중에 천재들이 많거든요. 화이트 해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외국 나가면은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배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해커들은 외국으로 나가요. 돈 때문에. 그래서 막 저기 어디냐 구글 이런 데에서 해킹 대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3등 안에 입상자 안에 한두 명씩은 매년 있어요. 그만큼 능력들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대우가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뉴스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행한다고요? 원칙은 매출자가 발행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생기냐면요.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싸웠어. 거래처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죽어도 거래처한테 세금 계산서 안 줄 거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나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못 주겠대.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다가 이르는 겁니다.
뭐라고 읽느냐면은 저기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줘요 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고하면은 국세청에서 조사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럼 조사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잘못된 거래인지 문제 있는 거래인지 그런 게 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건당 1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신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작은 걸로 이런 거 신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 생기거든요. 예. 공무원한테 또 안 좋은 행동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최근에 저거 있었잖아요. 택배 아저씨한테 택배 아저씨가 힘들게 생수를 갖다 줬는데 분명히 4층이었대요. 갖다 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못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래서 건물주랑 같이 그분은 세입자고 네. 건물주랑 같이 CCTV를 돌려봤더니 그 여자분이 잘 갖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훔쳐가도요. 생수는 잘 안 훔쳐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층에서 1층 한번 갖고 와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상해갖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CCTV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냐? 그랬고 이 아줌마가 열받아갖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400kg 가까이를 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통인가를 더 시킨 거예요. 네. 막말로 뭐 먹으라고. 그 다음에 시킨 다음에 갖다 놨더니 이제 또 반품을 시켜버린 거죠. 멍멍이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이분이 열받아갖고 민사소송 걸어버렸어요. 라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상해요. 뭔가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꼭 이상하게 악용을 해요. 그 반품하는 이유 중에 반품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품 무상이잖아요. 네, 무상인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반품 돈 받는다 그러면 반품 잘 못해요. 왜냐면 내 돈 생돈 나가니까. 좀 그런 분들이 빨리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욕먹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택배만 시키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빌라 4층이니까. 택배만 시키면 3층 가운데에서 던져요. 네. 아직까지는 안 깨지고 뭐 그런 건 안 시키니까 그냥 있기는 한데 터지면 저도 이제 쿠팡에 전화해갖고 한 소리 하긴 하겠죠. 그만 좀 던지라고. 네. 던지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던지면 안 되는 걸 시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어저께인가도 저희 꼬맹이 먹는 음료수 사달라 그래갖고 그 팩에 들은 거긴 한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집어 던지셨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빨리 가서 하나라도 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74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원칙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급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뭐 인도 기준이네, 태업하는 날이네, 그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외로 다음 달 며칠까지 가능하다고요? 10일까지.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수정 발급. 수정의 뜻이 뭐죠?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네, 요거를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정식 명칭은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실무 가시면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반품 세금 계산서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수정 세금 계산서. 우리 수정이라는 건 잘했을 때 하는 건가요? 잘못했을 때 하는 건가요? 당연히 잘못했을 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476페이지. 그래서 476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476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발급 의무 면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택시에다 밑줄 치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여객 운송업에서는 전세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다 발행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점, 행사, 무인 판매기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노점분들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자판기도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예, 전기인데 요거는 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앞에 보시면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크게 나올라나 모르겠네. 아, 여기 크게 나오네. 여기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라고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이거는 세금 인정을 못 받아요. 여기 세금은 있거든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거를 인정받고 싶으시면은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 얘기예요. 일반 가정 말고 회사 들어갔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만약에 고지서에 여기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한전에 전화해갖고 우리 사업장인데 세금 계산서로 발급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업체 한전에서 뭐뭐 보내라고 해요. 뭐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러면 보내주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우리 회사 번호가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영수증 처리밖에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 받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은 꼭 그 업체에 전화해 갖고 이거 세금 계산서로 인정받게 발행을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3,000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세금으로 하면 부가세로 하면 3,000원인데 이거 인정을 못 받아서 비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6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효과를 못 얻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시면은 꼭 업체에 전화해서 요거 세금 계산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서류 뭐뭐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면 돼요. 그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소매업 잘 봐주세요.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는 소매업자하고 거래하나요? 아니면은 도매업자하고 거래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도매업자하고 거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매업자는 싸잖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니까.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소매업자한테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당장 하나가 필요한데 도매업자가 하나는 죽어도 못 주겠대. 아니면 오늘은 못 갖다 준대. 이런 경우에는 소매업체에 가서 사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꼭
달라고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영수증만 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업체한테 우리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요거를 하셔야 돼요.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사면 세금계산서 받아요? 영수증 받아요? 영수증 받잖아요. 왜요?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구하면은 발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목욕이발 미용업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세금계산서라는 건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택시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이발소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누가 많이 가죠? 소비자가 많이 가잖아요. 소비자가 많이 가는 곳은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주는 가짜니까 발행 안 해요. 예, 근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매장 반출은 예, 발급 가능합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간주. 간주는 가짜니까 발행 안 해요. 왜냐면 가짜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짜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발행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인데 거기 밑에 보면 뭐 내국신용장 요런 거 있는데 요거는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은 목요일 날쯤 볼 거예요. 따로 실기에서.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쳐줘. 밑줄 좀 쳐주세요. 477페이지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1.3%에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1.3%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과거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일명 현찰 박치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카드 박치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현찰은 이름표가 없어요. 맞잖아요. 네. 근데 카드는 이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파시면은 못 숨겨요. 그래서 과거에 장사하셨던 분, 제 주변에 이제 중국집 하셨던 분 계셨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카드 있기 전에 1,000만 원 벌었으면은 6, 700씩 갖고 갔대요. 세금 다 내고.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번다라고 치면 3, 400밖에 못 갖고 간대요. 왜냐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올랐고. 그리고 가져가는 게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면 카드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좀 깎아줄 거야. 그래서 1.3%씩 해서 카드로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세법에서 카드 얘기하면 직불카드를 체크카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포함이에요. 현금 영수증 등을 포함한 겁니다. 거기에 따로 내용이 없어도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아주 상세하게 다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간 1,0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5년간 보관이에요. 아직까지 서류는 5년 보관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 그 사이에 있는 문제는 넘어가세요. 그래서 487페이지 보시면 납부세액이라고 있는데 납부세액 나오면 전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 요게 이제 납부세액. 그 다음에 488페이지. 488페이지 보시면은요. 488페이지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라고 있는데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대손의 뜻은 못 받는 돈이에요. 세액의 뜻은 세금이에요. 공제의 뜻은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은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근데 왜 빼주냐면 이거 간접세거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럼 간접세의 특징은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금을 냈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무 때 한번 더 볼 건데요. 일단 거기 밑에 보시면 그 110분의 10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좀 봐주세요. 이게 왜 110분의 10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공급 대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 거꾸로 써드리는 게 낫겠다. 공급가액에다 부가세 더하면 공급 대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100이면 부가세는 10이에요. 그러면 공급 대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 그래서 110이라고 나오면 이게 부가세 포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0분의 10의 뜻은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못된 금액이다,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대손사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손사유 보시면은요, 거기 대손사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돈을 받는 행위를 해라. 근데 그 기간 안에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법에서도 이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도 내가 받으려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참 갯돈 들고 날르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시장에서. 예, 시장 갯돈 들고 막 몇 억씩 들고 도망 다니신 분들이 꽤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한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을 갔냐면 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그쪽으로 도망을 갔냐면 갯돈이 5년이에요. 5년만 도망 다니면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5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숨어 있다가 5년이 지났으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냐면은 해외로 도망가시면 도망간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정지가 돼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이것만 얘기 들은 거죠. 5년만 도망 다니면 잡혀도 안 갚아도 된대. 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망갔다가 들어와갖고 잡혔어요. 근데 이 못된 기자놈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도 욕먹을 땐 욕먹어야 돼요. 잘할 땐 칭찬 들어야 되고. 뭐를 잘못했냐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나갔다가 들어와서 잡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내용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사를 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분만 돈 들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따로 도망간 분들도 한국의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봤더니 나가면 정지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들이 돈 다 쓰고 개털된 다음에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 잡아봤자 뭐예요? 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 뜯긴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요즘 기자들도 좀 자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요 기간 안에는 돈 받아라 하는 걸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민법에서 아마 학원비가 2년인가 그럴걸요. 그리고 술값도 2년인가 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술 왕창 먹고 2, 3년 동안 도망 다니시면 됩니다. 그 대신 도망 다니다 잡히면은 두드려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489페이지 4번이에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이나 수표.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4번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 분계 문제에 부도 나오면 요거 하셔야 돼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시면 30만원 이하의 채권도 6개월이 지나면은 대돈 처리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거래처에 받을 돈이 15만원이 있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개인한테 15만원은 큰 돈이거든요. 작은 돈 아닙니다. 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15만원 한번 빌려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15만 원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30만 원이 넘는 걸 6개월 동안 못 받아. 그러면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회사에서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요. 영업부 놀러 갔다가 적어본 적이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대부분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엑셀이 하나 떠져 있길래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만 원 가지고 안 준다고 짜증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뭐 몇천 원 때문에 욕함. 근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은 좀 회사에서 대응하는 게 다릅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은요 외상을 안 줘요. 왜냐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곳은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합니다. 현찰로 받던가 카드로 긁어야 물건 줘요. 그래서 저 거기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회사에서 한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안 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정도면은 어쨌든 대부분 싸우고 끝나니까 잘 안 오는데 한 군데에서 와갖고 카드를 긁으니까 물건 주더라고요. 처음에 나왔고 외상으로 달라 그랬는데 영업부 부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카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카드 줘갖고 카드를 긁어서 팔았었는데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놈의 대손은 10년입니다. 이거 5년이었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세법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10년이라면은요 결론적으로는 서류도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죠?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직은 5년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인데 저기 불공제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필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불공이라는 게 있어요. 불자가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불공의 뜻은 안 빼주겠다. 그래서 불공은 불공이라고 하는데 불공제예요. 그래서 빼주지 않겠다. 요거는 종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외울 거는 4가지만 외울 거예요.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드리면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해요.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적으실 분들 적어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뜻은 안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물건을 사면은 그만큼 세금을 빼주라고 되어 있는데 안 빼주겠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접대비.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 악적인 존재 중에 하나예요. 필요는 한데 없으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가 있어요. 100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회사하고 B 회사가 만약에 요거를 수주하려고 덤비는데 A라는 회사가 10억을 접대를 했어요. B라는 회사는 접대를 안 했어. 누구 뽑을 거예요? A 뽑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억짜리 공사인데 스타트 자체를 90억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접대라는 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대 때문에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실력도 보지만 실력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단 접대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세금에서는 못 빼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까지는 인정을 해주진 않아요. 비용으로는 인정해줍니다. 비용으로는 인정해주지만 세금까지는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접대비 안 되고 업무 무관,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회사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도 쓸 수 있다 그러면은요, 사돈의 8촌 것까지 다 끌고 올 거예요. 맞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가시면 종종 이런 사장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많았어요. 어떤 사장님이 있냐면은요, 집에서 쓴 영수증을 잔뜩 모아다가 갖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비용 처리 좀 해봐. 왜 그러냐면 비용이 높아야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익이 줄어야 뭐를 덜 내죠? 세금을 덜 내요. 네.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건 하면 안 돼요. 왜요?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땅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근데 자동차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골목길 다녀보면은 죄다 승용차나 이런 것들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 다 불법 주차입니다. 맞죠? 네. 근데 불법 주차인데 잘 안 잡아요. 왜 안 잡냐면 문제가 뭐예요? 주차장보다 차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런 경우도 있대잖아요. 분명히 나 돈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주차장에 가면 내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한 집당 한 대씩은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심한 집은 한 집에 3-4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은 한 집당 한 대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말고 그냥 딴 데다 대게 해라. 왜 그러냐면 돈이라고 해봤자 3만 원, 5만 원 더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3만 원, 5만 원 더 내고 한 집에서 여러 대를 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거기에 사는데 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인데 내 차는 맨날 바깥에다 대는 거예요. 근데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특히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싫어합니다. 화물차는 괜찮아요. 영업용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승용차는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출퇴근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놀러 갈 때 쓴다던가 이런 데 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해요. 근데 요 차는 괜찮아요. 1000cc. 대한민국에서 1000cc까지는 경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 뭐 마티즈, 뭐 이런 작은 차량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승용차는 8인승까지를 승용차로 봐요. 9인승부터는 또 괜찮아요. 왜냐면 9인승이 대부분 저거거든요. 봉고차. 네, 봉고차 개조 안 하고 그대로 처음에 나온 걸로 하면은 대부분 그게 9인승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다. 그 대신 1000cc 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제재하는 게 하나 또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회사 승용차에는 번호판을 다른 색깔로 한대잖아요. 지금 대부분 번호판이 하얀색인데 뭐 녹색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이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거 요거는 왜 안 되냐면 세금 안 내잖아요. 면세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세금 안 내니까 안 빼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내니까 안 빼준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거 정리하고
거기에 있는 거 좀 더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 속도면은 내일부터는 저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실기하면. 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